화성에는 숟가락, 국수, 문, 심지어 얼굴까지 수많은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정말 그냥 바위일까요? 게다가 우리 태양계에서 신비한 것들로 가득한 행성은 화성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확인해 봅시다. 최근 화성에서 매끄러운 숟가락처럼 생긴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어요.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이 물체를 발견한 후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끝이 둥근 이 바위는 로버의 사진에서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성 볼링핀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가 남긴 구둣불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나사의 앤드류 굿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람에 의해 바위의 모양이 바뀐 것일 뿐이라고요. 화성에서는 이런 이상한 모양의 암석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벤티팩트라고 해요. 벤티팩트는 바람에 의해 운반되는 작은 입자에 의해 긁히거나 움푹 패이거나 매끄러워질 수 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바위는 보통 바람을 막을 풀이나 나무가 많지 않고 모래가 많이 날리는 건조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집트의 백사막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버섯 바위처럼 때로는 바람에 의해 정말 멋진 모양으로 조각되기도 합니다. 이 바위는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바람에 더 빨리 닳아 없어져서 거대한 버섯처럼 보이는데 이로 인해 크고 날씬하게 서 있어요. 화성의 멋진 암석은 벤티팩트뿐만이 아닙니다. 붉은 표면에서 튀어나온 이 초현실적인 스파이크 시리즈를 확인해 보세요.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를 탐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스파이크를 닮은 뒤틀린 구조물은 마치 외계 문처럼 보였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 기관인 SETI 연구소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이 이미지를 멋진 바위라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괴물일 뿐입니다. 이 크고 얇은 첨탑은 단단한 암석이 부드러운 암석층 위에 놓일 때 발생해요. 화성의 스파이크는 퇴적암의 고대 균열을 시멘트로 채운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부드러운 물질이 심식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는 요정 굴뚝 또는 텐트 바위라고도 불리는 호두가 많이 있어요. 유타주의 브라이스 캐년과 콜로라도 고원과 같은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기이한 구조물에 대해 기대하고 있어요. 게일 분화구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젤리 도넛처럼 생긴 바위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바위를 피나클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의 카메라에 의해 발견됐죠. 하지만 불과 나흘 전 이 바위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술처럼 사라졌을까요?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화성의 지형을 가로지르던 오퍼튜니티 바퀴 중 하나가 이 바위를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젤리 도넛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분석 결과 피나클 섬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황과 망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모두 수용성이에요. 즉, 암석에 이러한 원소를 생성한 물의 작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갑자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됐어요. 나사가 화성에서 자랄 수 있는 곰팡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의 발견은 퍼시버런스 로버가 발견한 건데요. 스파게티나 끈처럼 얽혀있는 물체입니다. 도넛과 마찬가지로 이 신비한 물체는 로버 카메라 이미지에 나타났다가 며칠 만에 모래땅에서 사라졌어요. 로버의 착륙 시스템에서 나온 파피루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퍼시버런스는 2021년 2월 제제로 크리에이터에 착륙했습니다. 착륙이 거칠었었고 실수로 잔해가 주변에 흩어졌어요. 이 파편 중 일부는 한동안 로버의 이미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끈처럼 생긴 물체는 보온 담요에 사용되는 섬유의 일종인 데이크론 그물망 조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담요는 화성에 착륙하는 매우 뜨거운 과정에서 장비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착륙 과정에서 강한 힘으로 인해 상당 부분 풀리고 찢어졌을 거예요. 당시 보온 담요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6월에 발견된 반짝이는 호일 조각이 있습니다. 로버가 바위 위에서 발견했죠. 놀라운 것은 일부 파편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예요. 이 로버는 현재 탐사 중인 곳에서 약 1.9km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아마도 추락으로 인해 잔해가 공중으로 날아갔고 화성의 바람이 그 먼 거리까지 날아갔기 때문일 거예요. 화성은 가벼운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바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미지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화성의 잔해와 쓰레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지구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화성에서도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에 남긴 쓰레기는 이미 호구알로프 플랫이라는 지역에 쌓이고 있어요. 또한 파페니 화성 암석 채취에 사용되는 샘플 튜브를 실수로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사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로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이 아닌 동물은 어떨까요? 큐리오시티는 화성에서 쥐처럼 생긴 생물을 포착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쥐가 화성 토착 생명체의 증거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이 설치류가 큐리오시티가 가져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었죠. 하지만 화성쥐는 다시 한번 이상한 암석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람에 의한 침식과 기계적 마모와 같은 자연적인 과정으로 인해 흥미로워 보였죠. 벌레처럼 생긴 것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화성의 지형에서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보이는 지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지층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모양과 거친 질감으로 눈에 띄었어요. 아마도 화성의 거친 침식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발견은 화성의 얼굴입니다. 시도니아는 화성의 한 지역으로 과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모두 사로잡은 곳인데요. 화성의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의 분화구가 많은 지역과 북쪽의 비교적 평탄한 평원 사이에 위치해요. 북쪽 평원은 한때 해저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도니아는 한때 해안 지역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곳은 붉은 행성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흥미롭고 아름다운 특징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화성인의 얼굴이었어요. 1966년 바이킹 1 궤도선이 촬영한 사진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전에 사라진 화성 문명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 나사는 빛과 그림자의 속임수라고 일축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분석 결과 그건 또 다른 암석으로 밝혀졌어요. 곰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징 실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미지에서 우리는 곰의 머리처럼 보이는 원형 골절 패턴을 볼 수 있고 두 개의 분화구가 눈을 형성하고 코와 같은 V자형 붕괴 구조가 있습니다. 머리는 땅에 오래된 구멍 위에 무거운 물체가 내려앉아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멍은 용암이나 진흙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코 모양의 지형은 화산 또는 진흙 통풍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화성에서 이런 이상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될까요? 때때로 우리의 뇌는 바위나 기타 사물에 있는 얼굴이나 물체 같은 것을 보도록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파레이돌리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익숙한 패턴이나 모양, 특히 얼굴을 보게 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는 뇌가 즉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접할 때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임의의 패턴, 질감 또는 소리를 의미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옷을 입은 의자가 사람처럼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니면 구름 속에서 얼굴이나 도형이 보이거나 무작위 소음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심지어 단어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지각의 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죠. 하지만 상상력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